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전자기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자기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배우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전기장에 관련된 내용과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말은요,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련되어져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는 여러분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배울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전자기학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맥스웰 방정식, 우리 전자기에서 정리했었던 4개의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두 번째는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세 번째는 패러데이의 법칙, 네 번째는 우리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하는 4가지의 기본 우리 맥스웰 방정식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 식은요,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인데, 자, 전기장은 누가 만듭니다? 전하가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서 첫 번째,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S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서, 자, 요만큼이에요. 자, 인테그랄 dA, 우리 수학적으로 우리가 무슨 적분? 면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가우스면이라고 합니다. 가우스면 또 우리가 폐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폐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면적분을 해서 나타내는 값. 전기장이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 요 내적이죠. 그래서 면적 벡터와 전기장 벡터의 나란한 성분끼리만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의미였었고, 그때 우리 폐곡면 속에 있는 R자 전하, 인클로즈예요. Q 인클로즈는 폐곡면, 가우스면 속에 R자 전하를 나타내주는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면적분이에요. 자, 여기도 S라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둘 다 이제 가우스의 법칙인데요. 자, 면적분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물리적인 의미는 전기장을 만드는 거는 전하가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장을 만드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기장은 혹시 누가 만들어요? 자기장은? 여러분들 우리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 앙페르의 법칙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것들 저는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우스의 법칙은 우리 다 우리 면적분, 수학적으로는 면적분이랑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보면요. 자, 세 번째 식은 그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자기 유도 배울 때 우리 패러데이의 법칙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유도 기전력이었었어요. 우리 전압이었었죠. 유도 기전력은. 자, 유도 기전력은 우리 무엇이 만드냐면 우리 자기선속의 변화, 시간에 대한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유도 기전력을 만듭니다. 라는 건데, 근데 어차피 유도 기전력은 전기장에다가 우리 선적분하는 값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 어떤 의미에 쓰냐면 얘를 우리 C라고 표현해요. C라고 표현해서 자, 요만큼 해당됩니다. 인테그랄 ds. 자, 얘네들은 우리 뭐라고 했었냐? 이걸 앙페르 고리라고 했었어요. 앙페르 고리라고 해서 얘는 폐곡면이 아니라 그냥 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은 면적분, 그 다음에 앙페르의 법칙은 선적분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도 해당됐었고, 자,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자, 우리 앙페르 맥스웰 법칙도 자, 이것도 선적분이라고 해줄 수 있어서 자, 똑같이 요만큼은 다 수학적으로 선적분. 자, 우리 이름은 앙페르 고리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은요. 자, 전기장이에요. 유도 기전력 안에 어차피 전기장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전기장은 자기장의 변화, 자기선속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듭니다. 라는 거여서 우리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식에서는요. 전기장은 전하가 만들기도 하지만 전기장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네 번째도요. 자기장은요. 자기장을 만드는 원천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기장은 우리 전기선속의 변화 또는 전류가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앙페르 맥스웰 법칙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맥스웰 방정식은 꼭 좀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좀 더 추가하자면 자, 우리 진공이라고 하는 공간을 잠깐 좀 생각할게요. 우리 진공을 다시 얘기하면 얘를 자유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진공은 자유공간. 그럼 진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류가 없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전류도 없고 전하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맥스웰 방정식 4개가 이렇게 좀 진공 중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진공 중에서는 인테그랄 E.dA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 이건 0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두 번째도 뭐 그대로 얘는 그대로 0이었었으니까 마찬가지 B.dA 이것도 그냥 0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우리 자기장의 변화잖아요. 자,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얘는 자 우리 E라고 했으니까 자 E.ds였어요. 선적분. 그럼 얘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얘는 뭐가 날아가요? 전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진공에서는 이거 날아가서 인테그랄 B다 ds는 자기장은 무엇의 변화가 뮤0 입실론 0 곱하기 dt분의 d 파이의 2라고 하는 전기선속의 변화가 우리 자기장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자, 요 4개는 진공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으로 바꾼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전자기파를 설명할 때 요 세 번째 식하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식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전자기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패러데이어 법칙과 네 번째 앙페르 맥스웰 법칙을 설명할 거다. 요거를 사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생겼냐? 요거는 우리 일반 물리학 시간에 조금 얘기했었는데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항상 수직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장, 이게 전자기파의 본질이었었는데 전자기파는 우리 반드시 횡파였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우리 횡파는 파동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 자, 위아래가 무슨 방향에 해당돼요? 얘가 우리 진동 방향에 해당됩니다. 진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고요. 자, 이 방향이 우리는 무슨 방향? 진행 방향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항상 수직인 파동의 횡파였었고 또 중요한 특징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반드시 늘 수직인 관계. 얘네들이 반드시 수직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직인 관계로 반드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진동하는 방향이 늘 수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장을 우리 성분을 표현해 본 부분을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걸 우리가 파동함수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자, 전기장은, 자, 이제 진폭은 Emax예요. 자기장의 진폭은 Bmax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코사인 함수 또는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또 자기장도 Bmax에다 코사인 KX-오메가-T라고 하는 이런 값들로 일단은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자, K는 우리가 파수였었습니다. 파수여서 얘는 람다분의 2파이였었고요. 오메가는 각진동수여서 얘는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좀 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유도하고 싶은 거는 자, 요거예요, 요거. 우리 광속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루트 뮤0 입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자, 요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증명을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광속에 대한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좀 얘기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름 정도는 좀 알아야 되죠? 자, 뮤제로가 이름이 뭐였어요? 뮤제로. 또 가물가물합니다. 진공투자율이라고 하고 입실론 제로는 진공유전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 다 물리상수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광속이랑 전자기파의 속력이 우리 광속이랑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값들을 자, 요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요 단원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암기해 주시면 좀 좋을 거예요. 나중에 되게 많이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광속은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값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 좀 전에 정리한 패러데이어 법칙과 앙페르 맥스웰 법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증명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요 그림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 요걸 내가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앙페르 고리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좀 잡으면서 우리가 이유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좀 전에 전기장이 열면 Y축 방향으로 자, 요렇게 우리 진동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다 내가 뭘 잡을 거냐면 앙페르 고리를 내가 직사각형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 요렇게 돌릴 거예요. 돌리면서 자, 우리 높이가 h에 해당되고 폭을 dh라고 하는 직사각형으로 앙페르 고리를 자, 요렇게 잡아볼게요. 앙페르 고리 잡고 그럼 가운데 있는 면적은 h 곱하기 d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자, 요거 쓸 겁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이에요. 패러데이의 법칙. 자, 인테그랄 E.ds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b라고 하는 요식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내가 앙페르 고리를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앙페르 고리와 같은 방향으로는 E 플러스 DE.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E라고 하는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우리 전기장은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Y축상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인테그랄 자, 우리 E.ds 선적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앙페르 고리와 나란한 방향으로 자, E 플러스 D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길이 곱해서 H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의 방향과 앙페르 고리의 길이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EH.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할 필요 없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기장과 앙페르 고리가 어차피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이에요. 내적이면 수직은 0이 될 거니까 자,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내적해서 어차피 0이 될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아래 왼쪽 위아래 요것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HDE만 남아요. 요거 산수해 주면 되죠. 또 두 번째는 우리 파이 B인데, 자, 요 면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기선속의 정의잖아요. 자기선속의 정의는 자기장에다가 면적 곱해주면 됐었습니다. 자기장은 아까 요 방향, Z축 방향으로 진동을 했었으니까, 자,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B 곱하기 HDX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거 시간에도 자, 요렇게 바꿔주려고요. dt분의 d파이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hdx 빼고 dt분의 db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요 자리에다가 hde 자, 우변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내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랬더니 식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좌변의 hde 우변의 dt분의 d파이 b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hdx dt분의 db가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dx 넘겨줄래요? 넘겨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h 약분되죠?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우리 편미분의 형태로 살짝 좀 바꿀게요. 자, 전기장은 거의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자기장은 우리 요 면적이 되게 작을 거잖아요. dx가. 그래서 dx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설정해서 편미분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이 우리 파동함수로 아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기장과 자기장. 그럼 자, 각각
자, 전기장은 x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자기장은 t에 대해서 편미분 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dx분의 d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k가 하나 튀어나오죠. 또 dt분의 자, 우리 파샬 t분의 파샬 b. 우리 편미분은 파샬 또는 라운드 t라고도 있네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나와서 자, 이거 여기다 대입하고 얘는 여기다 대입을 해 보니까 자,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양변에 코사인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우리 여기서 자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정리해 줄까 얘는 K분의 오메가가 우리가 얼마입니다. K분의 오메가는 여러분들 BM분의 2M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우리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우리 T분의 람다였었습니다. 근데 이 식은 자, 우리 오메가가 우리 얼마에 해당되고, 자, 요 K분의 오메가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메가가 T분의 2파이, K가 람다분의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아, 그대로, 요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자, 파동의 속력은 K분의 오메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 K분의 오메가가 요식 정리해 주니까, 우리 BM분의 2M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맥스 값이에요? 진폭에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전자기 파의 속력이 광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값에 해당되는 게 C. 자, 요거 다시 우리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K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속력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광속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Bmax분의 Emax가 C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유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상황. 이제는 자, 요렇게 앙페르 고리를 자, 이렇게 잡을게요. 근데 이것도 자, 우리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에요. 앙페르 고리를 자, 요렇게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 그다음에 자, 폭을 dx. 자, 그다음에 길이를 내가 요렇게 해서 h라고 자, 요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나는 뭘 이용할 거냐면 앙페르 맥스웰 법칙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 맥스웰 법칙은 원래 뒤에 뭐도 있었어요? 자, 우리 뮤제로 I도 있었는데 우리 진공에서는 전류가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전류는 우리가 0을 대입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요거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얘가 반대 방향이니까 앙페르 고리의 방향과 B 플러스 DB가 반대 방향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앙페르 고리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 얘는 우리가 플러스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산수해 주시면 마이너스 HDB. 그 다음에 우리 파이 2입니다. 전기선속이에요. 그럼 전기선속은 요 노란색의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장만 계산해 주면 될 거니까 자, 우리 파이 A는 전기장에다가 면적 HD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dt분의 d파이 2는 자, 우리 미분해 주면 될 거니까 자, dt분의 d2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인테그랄 자, 요 자리에 뭐 집어넣고 요 값 집어넣어 줄 거고 자, 요 자리에는 요 자리죠. dt분의 d파이입니다. 이 자리에는 자, 요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내가 h 약분시키고 dx 넣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이걸 편미분의 형태로 또 바꿀 거예요. 자, dx 파샬 x분의 파샬 b 파샬 t분의 파샬 2라고 하는 자, 이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좀 전에 또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함수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는데 자, 요거를 편미분해서 우리가 바꾸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자기장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거니까 x 하나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도 편미분해서 우리가 써줄 거니까 자, x 편미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표면에서 나타내 주는 것들. 자, 이렇게 이거 원래 이제 사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차피 이거 사인으로 다 약분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정리해 주시면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사인 다 날라가 버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우리 얼마? B max분의 E max를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K분의 오메가가 우리가 뭐였어요? 우리 광속에 해당됐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뭐에 해당됐었냐면 C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C가 있었으니 이거 넘겨주면 돼요. 자, 그럼 C의 제곱은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광속은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값들을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유도하는 거 우리 전자기파의 속력이 광속인데 그 광속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진공 투자율과 진공 유전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리 상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유도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용해서 자, 패러데이의 법칙과 앙페르 맥스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전자기파의 속력이 광속이고요. 광속은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식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식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나중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기파의 특징들, 또 전자기파를 이용해 나타내주는 우리 포인팅 벡터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써먹는 식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력, 광속이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